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진단기기와 솔루션 기업인 ST바이오센서와 노후를 직접 검명하며 극찬하면서 이들 기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진단 키트로 반짝 주목을 받았던 ST바이오센서는 현재 다른 진단 품목 매출 비중을 90% 가까이 끌어올리고 해외에서 활약 중입니다. 또 노을이 개발한 AI 진단 플랫폼은 전문 인력 의존도를 낮춰주는 기술력 덕분에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업계에 출입하는 이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ST바이오센서가 코로나 이후에 좀 사업이 시들해졌나 했더니 아니었나 보네요. 네, 이제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 결핵이나 당뇨, 간염, HIV 진단 제품을 지금 개발해 왔었거든요. 네. 그 결과 이 코로나 키트가 아닌 다른 품목들의 매출 비중은 지난 2023년 64%에서 지난해 86%로 확대됐습니다. 매출은 기존 2조 원대에서 2022년 엔데믹 이후 6천억 원대로 급락했지만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성장 궤도에 올랐고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으로 이제 4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좀 괄목할 만한데요. 올 1분기 기준 ST바이오센서의 해외 매출 비중은 83%나 됩니다. 이 글로벌 주요국의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추진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한 전략이 좀 주요했습니다. 현재 ST바이오센서는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등 각국의 의료 진단 기기 판매 및 유통 기업을 인수를 해서 현재는 총 9개국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 2023년에 이 파나마 소재의 이 유통기업 미래로를 114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이 해당 법인을 통해서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는 파나마 법인을 통해서 이 중남미 시장 전역으로 진출국을 빠르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유럽이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이라는데 여기로도 올해부터 본격 좀 진출을 한다고요? 네, 이 SC바이오센서가 개발한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세 가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이 이달 유럽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인증이라는 걸 획득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판매가 개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인증이 의미가 큰 이유는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공공수주 특성상 한꺼번에 대량의 제품, 그러니까 대량의 물량을 계약하는 만큼 이 매출 자체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 입찰을 받기 위해 혈안인 상황입니다. SC바이오센서가 개발한 이 결핵 진단 제품도요. 최근에 이 세계보건기구 추천 목록에 공식 등재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호재로 여겨집니다. 이 WHO가 글로벌 업계에서 핵심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등재로 이 글로벌 보건당국과 국제기구의 제품 채택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결핵 상태로 추정되는데요. 이 관련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7,8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약 5.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리고 AI 진단 플랫폼 기업 노을도 지금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로 AI가 자동으로 이 혈액이나 암을 진단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자체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진단 과정을 좀 자동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병원과 저소득 국가 공급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존 진단 과정은 약 25단계였다면 마이랩은 5단계만으로도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부터 진단까지 AI가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와 이런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했고요. 또 진단 민감도도 기존 현미경보다 더 높은 94.4%를 구현해냈습니다.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병하는 이 말라리아 진단에서도요, 네로라는 글로벌 경쟁사들의 제품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이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미국 진단검사실 이노바, 스위스 공중보건연구소 등에서 이 마이랩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노을은 이 마이랩으로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으로 타깃 영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고도화된 AI 기술력을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긴 한데 사실 증시의 관점에서는 돈이 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고요. 네, 올해부터 좀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노을이 이제 2022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요. 매출이 올해부터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 누적 매출을 보면 28억 원인데요. 지난해 연간 매출 16억 원이었으니까 상반기에만 이미 이걸 넘긴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간 매출 목표는 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영업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노을은 올해 영업 적자 규모를 지난해 2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줄이고 또 앞으로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서 오는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 진출을 좀 아까 말씀드린 마이랩의 공급 계약을 이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독일, 이탈리아와 이제 기업과 이 마이랩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3월에는 중미 6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마이랩의 강점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자동화와 무인화가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형 병원보다는 이 약 10배가 더 많은 1차 병원과 이런 약국, 마트, 소비자 중심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그 약국과 마트에서 사서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혈액 검사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타깃을 해서 노을은 이제 올 초에 마이랩에 이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허가를 획득하는 즉시 분미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빌 게이츠가 극찬한 국내 진단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서우 기자였습니다.